자, 반갑습니다. 4주차 2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까지 이제 2단원까지 이제 진도를 나갔었고요. 2단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이제 기본 행변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그 기본 행변환을 거쳐서 연립 1차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가우스 소거법이랑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 여러분들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어야 이제 선형대수의 기본적인 내용까지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고, 특히나 기본 행변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행렬 이거 공부하면서 계속 오늘 이제 하게 될 이 행렬 공부하면서도 이제 간혹가다 계속 나오게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꼭 이제 이해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응.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3단원 행렬과 연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일단 처음에 나오게 되는 행렬,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뭡니까, 그 기본 행변환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그 연립 1차 방정식의 형태를 이제 첨가 계수 행렬이라는 것을 도입해 가지고 풀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행렬에 대해서 좀 더 행렬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앞에서 좀 약간 소개를 했지만 다시 한번 행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자면, 일단은 행렬이라는 것은, 자, 페이지는 91페이지예요. 자, 일단 행렬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숫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숫자들의 직사각형 모양 배열. 직사각형 모양의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사실 이 행렬은 옛날에는 뭡니까,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있긴 있었지만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행렬이라는 게 없어졌죠. 그래가지고 대학교 와서 이제 이 선형대수 시간에 처음 배우게 되는 내용이고, 아마 여러분들은 들으신 분들도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뭐 그렇게 많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고 들어오는 학생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배운다라는 느낌으로 일단은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1페이지에 이제 행렬은 이제 직사각형의 배열을 말하는 거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파란 색깔 글씨를 조금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거다 보니까 이 파란 색깔 글씨들이 다 용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용어적인 부분은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부분 꼭 얘기해 드리고 싶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m 곱하기 n 행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자, 숫자 모양이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4, 3, 2, 1, 1, 0, 1, 2,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행렬이 있다라고 가정을, 직사각형으로 배열한다고 생각해 주게 된다면,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우리가 가로로 읽어주게 되는 것을 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로로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것을 지금 열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읽어주는 그 형태를 행과 열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자, 그러면 결국엔 이 행렬은 이제 뭐 곱하기 뭐 행렬이라고 하냐면, 얘는 바로 3 곱하기 4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m 곱하기 n 행렬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m 곱하기 n 행렬이 뭐냐?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요 m은 바로 뭐예요? m은 바로 행의 개수를 말하는 거겠죠. 행의 개수. 그 다음에 n은 뭐겠습니까? 열의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로줄의 개수, 세로줄의 개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행의 개수, 열의 개수가 이제 각각 이렇게 표현될 거고, 자 여기서 지금 뭐냐면 그래도 여기 말하는 요 m 곱하기 n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행열의 크기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행열의 크기.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뭐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용어적인 부분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럼 m 곱하기 n 행열인데 이런 성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A라는 행렬을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떤 A라는 행렬을 우리가 보통 행렬을 이렇게 표현하기로는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하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성분, 그 이런 숫자들에 배열해서 그 숫자들을 우리가 성분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 A라는 행렬의 성분은 보통 소문자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A를 우리가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 A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A1, 1, A의 1, 2 이렇게 해서 A의 1, N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2, 1, A의 2, 2 이런 식으로 해서 A의 2N 이렇게 되겠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연습 삼아서. 자, A의 3, 1, A의 3, 2 이런 식으로 해서 A의 3N. 그러면은 여기서 쭉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쭉 나와가지고 이제 뭐가 되겠어요? 행의 개수가 m개니까 맨 마지막에 오는 거는 바로 m1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a의 m2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a의 mn 이렇게까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m 곱하기 n 행렬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각각의 성분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n번째 행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n번째 행과 n번째 행과 n번째 여기서 n번째 행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마지막 거 있으니까 여기서 i번째 행과 j번째 열에 해당하는 성분을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겠다는 거죠. A의 IJ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일 먼저 오는 건 행이고 그 다음 열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A, IJ 성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뭐 원소라 하고도 이렇게 또 똑같은 말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성분이라고 기억해 주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뭐 행렬의 성분이 되는 수를 행렬과 구별 92페이지에 행렬의 성분이 되는 수를 행렬과 구별하여 스칼라라고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스칼라는 뭐 여러분들 좀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특히 이제 뭡니까? m과 n이, 그러니까 지금 행렬의 크기가 m 곱하기 n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m과 n이 같다면 이제 행과 열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a를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정사각행렬, 그러니까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정사각행렬. 요렇게 불러준다라는 사실. 그럼 당연히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m이 n이랑 같다 그러면은 n차 정사각행렬. 그래서 가로, 그러니까 행과 열의 개수가 3개면 이제 각각 뭐가 돼? 3차 정사각행렬. 요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3 곱하기 3인 행렬. 그 밑에 바로 문제도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3행렬은 우리가 결국 뭐다? 3차 정사각행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계속해서 스무스하게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행렬이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모든 성분들이 다 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IJ 성분이 전부 다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성분들이 다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만 우리는 두 행렬이마다 같은 행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예제 3.1.1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바로 숫자 맞춰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맞춰서 이제 보시게 되면 결국 뭐예요? 소문자 A는 뭐 1이다. 그 다음에 소문자 B는 2다. 그 다음에 소문자 C가 3이 된다는 사실을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 그 배열만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93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삼각행렬과 대각행렬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그래서 자 일단은 삼각행렬과 대각행렬이라는 말은 n차 정사각행렬에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사각행렬에서만 일단은 삼각행렬과 대각행렬이라는 말을 조금 쓰고요. 그래서 여기서 삼각행렬과 대각행렬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 일단은 딱 여러분들이 이게 영어적인 걸로만 보면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어떤 A라는 행렬을 n차 정사각행렬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는 뭡니까? i와 j가 더 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 번호가 더 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 성분들이 다 0이면 그 A를 이제 상삼각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A를 3차 정사각행렬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A는 자 A11, A12, A13, A의 21, A의 22, A의 23, A의 31, 죄송합니다. A의 31, A의 32, A의 33. 요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3차 정사각행렬을 표현을 하게 되면 첫 번째 i와 j라는 그 행과 열의 번호에 대해서 행 번호가 좀 더 크다면 행 번호가 더 큰 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0일 때의 상삼각행렬.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상삼각행렬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요 부분이 다 뭐가 되는 형태를 말하는 거겠어요? 여기 있는 성분들이 전부 다 0이 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 부분만 지금 삼각형 모양으로 0이 아닌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 형태를 우리는 상삼각행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물론 여기 안에서 0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0이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여기서 뭐 그 행번호가 더 큰 거에 대한 성분이 0이 되는 요런 행렬을 우리는 뭐라 한다? 상삼각행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하삼각행렬 이제 여러분들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자, 하삼각행렬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이제 i와 j 그 행번호 열 번호에 대해서 이제는 뭡니까? 열 번호가 더 큰 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즉 요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여기 있는 죄송합니다. 이거 좀 오타가 났네. 예, 잘못 적었네요. 여기가 3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열 번호가 더 큰 성분들에 대해서 그 값이 0인 케이스라면 물론 밑에 있는 그 성분들이 0이 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열 번호가 더 큰 성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0이 된다면 바로 이 A를 뭐라 한다? 하삼각행렬이라 한다는 거죠. 그림만 봐도 여러분도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양 자체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상삼각행렬하고 하삼각행렬은 요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자, 요렇게 있으면은 여기 부분들이 대각성분을 제외한 바로 요 밑에 있는 요 부분들이 바로 0이 되는 케이스. 그 다음에 하삼각행렬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반대로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0인 케이스. 요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삼각행렬, 하삼각행렬을 통칭해서 뭘 한다? 삼각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뭡니까? 대각행렬 같은 경우는 i와 j가 다른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전부 다 뭐다? 그 성분들이 0의 값을 취하게 되면 대각행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해를 돕자면 대각행렬 같은 경우는 뭡니까? 대각행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자, 밑에 있는 요 부분도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도 0이라서 결국에는 여기 있는 것들 있죠. 결국에는 자,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대각성분이라고 하거든요. 대각성분. 그래서 대각성분들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게 이렇게 나오는 요런 형태를 우리가 물론 이 대각성분들이 0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0이 되어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대각성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0인 행렬을 우리는 대각행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예제 3.1.2랑 예제 3.1.3을 보시게 되면 이제 뭡니까? 삼각행렬이 뭐고 그 다음 대각행렬이 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예제 3.1.2에 A 행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상삼각행렬이죠. 그 다음에 B 행렬 같은 경우는 하삼각행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당연히 뭡니까? 그러면은 대각행렬은 삼각행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대각행렬은 삼각행렬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부분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클리드 벡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여러분 이것도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n차원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클리드 벡터라 해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n차원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n차원 벡터. 그래서 n차원 벡터를 사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n차원 벡터를 사실 행렬로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행렬. 그럼 한번 예를 가져와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워봤던 뭐 이런 것들 있죠. 당장 우리가 가장 많이 쓰게 되는 1,0. 자, 이런 벡터 같은 경우는 결국에 뭡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R2상에, 그러니까 2차원 상에서 가져오게 되는 유클리드 벡터잖아요. 맞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이 1,0이라는 것을 우리가 행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뭐냐면 이거 자체는 어떤 행렬로 생각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이 하나고 그다음 열이 두 개인
얘는 지금 1 곱하기 2 행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벡터들, 열벡터들을 각각 행렬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가져와 볼까요? 뭐 n차원 벡터 한번 가져와 볼까요? 당장 뭐 이런 거 A1부터 A2 이렇게 해서 A의 n까지. 이거는 지금 뭡니까? n차원 열벡터인 거죠. 그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까? 행이 n개고 그 다음에 뭐 열이 하나인 이거는 n 곱하기 1 행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런 행벡터, 열벡터들을 각각 뭐다? 행렬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다만 여기서 보게 되면 행벡터와 열벡터는 같은 유클리드 벡터를 나타내는 것으로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행렬로서의 1 곱하기 n 행렬과 n 곱하기 1 행렬은 반드시 구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이거죠. 그러니까 뭐 A1부터 AN까지. 그러니까 숫자를 이런 식으로 배열한 거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이런 식으로 배열한 거. 이 둘 다 이제 뭡니까? 같은 n차원 유클리드 벡터긴 하지만 우리가 행렬로서 개념을 보게 된다면 요 행렬과 요 행렬은 서로 다른 행렬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구별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벡터, 그러니까 유클리드 벡터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제 뭡니까? 이거 두 개는 같은 n차원 유클리드 벡터라고 보면 되는데 행렬로서의 개념을 보게 된다면 서로 다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n차원 유클리드 벡터에 대해서는 유클리드 벡터의 개념으로 보면 같은 개념이지만 자 행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두 행렬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근데 각각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렬로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1 곱하기 n 행렬. 아니야, 이건 n 곱하기 1 행렬. 얘는 1 곱하기 n 행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됐죠? 그 다음에 자 행렬에 이제 벡터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 앞으로도 계속 써먹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94페이지에 자 m 곱하기 n 행렬 a는 m개의 행벡터와 n개의 열벡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당연한 말이죠. 이거는 어찌 보면 직사각형들로 배열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a의 i번째 행벡터를 우리는 로우 ia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j번째 열벡터를 자 콜 ja라고 나타내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거부터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a가 지금 뭐예요? m 곱하기 n 행렬인데 요 사이에서 우리가 이 i번째 행을 첫 번째 요 i번째 행을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뭐냐면 로우. 그러니까 행을 영어로 로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우 i의 a. 그러니까 i 번째 행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호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 번째 행 벡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j 번째 열을 우리는 이제 열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컬럼이라고 하거든요. 컬럼이라는데 거기서 약자를 이제 콜을 따와가지고 컬럼 J 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기호 표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호를 보게 되면 i번째 행을 말하는 거다. j번째 열을 말하는 거다. 요렇게 조금 파악을 빨리빨리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로우 i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런 형태가 되겠죠. 뭐 요런 식으로 a 아까 했던 대로 한다면 i1, i2 이렇게 해서 a의 in 요런 형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콜럼 JA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A의 첫 번째 J, 둘 J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A의 MJ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 주게 되면 I 번째 행, J 번째 열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뭡니까? 어떤 이 A라는 M 곱하기 N행 열을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죠. A라는 행렬을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행벡터나 열벡터를 이렇게 배열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게 되면 걔는 결국 이렇게 되겠죠. 콜럼 1의 A, 그 다음에 콜럼 2의 A 이렇게 해서 지금 열의 개수가 n개죠. 그러니까 여기 콜럼 n의 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뭡니까? 행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요런 식으로 로우 1의 A, 로우 2의 A 이렇게 해서 행의 개수는 m개잖아요. 그러니까 로우 m의 A 요런 식으로도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예제 3.1.5에 행렬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로우 2의 A,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행벡터를 골라내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3, 4, 5,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콜럼 4A를 뭘 구하는 거예요? 네 번째 열 벡터를 구해주라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 열 벡터는 결국 4, 6, 8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 방법을 여러분들 조금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우는 뭐다? 행벡터고 컬럼은 뭐다? 열벡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반드시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렬을 배웠으니까, 행렬이 이제 뭐냐면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새롭게 배우는 수의 배열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또 연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행렬의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자 일단은 자 행렬의 덧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덧셈부터 한번 볼게요. 자 행렬의 덧셈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어떤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그 행렬의 크기가 같은 두 행렬에 대해서만 그 행렬의 덧셈이 정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그 행렬 두 개를 더한다라는 말은 결국 어떻게? 각각의 똑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을 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예제 3.1.6을 한번 같이 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1, 2,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1, 0, 2, 그 다음에 0, 1, 2, 5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1, 0, 6, 1, 그 다음에 0, 1, 0, 2, 그 다음에 2, 0, 1,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C는 지금 뭐냐면은 이제 정사각 행렬이죠. 4, 3, 2, 1.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뭡니까? 1번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같은 행렬이 크기가 같은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A와 B 같은 경우는 행렬이 크게 같죠? 예. 둘 다 뭡니까? 3 곱하기 4 행렬이니까 뭐 그냥 같은 성분 위치 있는 성분끼리 더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9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이랑 1을 더해주게 되면 0.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여기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0.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여기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는 3. 여기는 2. 자 요런 식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한 요런 형태가 바로 뭐다? 행렬 두 개를 더한 거다. 근데 이 두 개를 더하기 전에 우리는 전제가 뭐가 돼야 된다? 크기가 행렬의 크기가 같아져야 된다는 사실. 그럼 당연히 뭡니까? 2번 같은 경우 A 플러스 C는 뭐예요? 정의가 안 된다는 거죠. 같은 크기가 아니니까 더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스칼라배가 나와 있어요. 스칼라배. 스칼라배는 뭐 이것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렬의 스칼라배는 결국 어떻게 하겠다. 행렬의 스칼라배는 결국 어떤 행렬이 있을 때 어떤 행렬 A가 있으면 거기다가 우리가 상수 알파를 곱하겠다라는 건데 이 행렬에다가 상수배를 해준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식으로 생각해 준다. A를 뭐 예를 들어서 뭐 3차 정사각 행렬이를 가져와 볼게요. A를 예를 들어서 3차 정사각 행렬이라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 A라는 행렬에 알파배를 해준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요런 식으로 알파배에다가 A11, A12, A13, A21, A22, A23, A31, A32, A33.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게 되고 각 성분에다가 어떻게 알파를 다 곱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알파의 A11, 알파의 A12, 알파의 A13.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뭐 여기까지 알파의 A의 3까지. 그래서 모든 성분에다가 다 상수배를 취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예제 3.1.7 한번 보시게 되면 행렬 A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4배를 해준 거는 결국 어떻게 모든 성분에다가 4를 곱해준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배를 해주게 된 것은 모든 성분에다가 전부 다 마이너스 1을 곱한 형태다 라는 거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사실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항등원이랑 역원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참 이게 고등학교 때 원래 배우고 올라왔어야 되는 내용인 건데 참 이게 교과 과정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참 이게 항등원이랑 역원이라는 개념도 조금 여러분들 좀 익혀두셔야 된다는 사실. 자 한번 96페이지 볼게요. 자 일단 연산체계에서 항등원과 역원은 그 연산체계 내에서의 연산의 실행과 연산의 실행이나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특히 역원의 존재성은 덧셈의 경우, 뺄셈, 곱셈의 경우, 역원의 존재성은 덧셈의 경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 다시 읽을게요. 특히 역원의 존재성은 덧셈의 경우, 뺄셈, 그 다음에 곱셈의 경우, 나눗셈처럼 그 역연산을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덧셈의 역연산은 뺄셈이죠. 그 다음에 곱셈의 역연산은 나눗셈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원의 존재성이 있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그 역연산도 가능해진다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행렬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과
여건에 대해 살펴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분명히 항등원 여건이라는 개념은 덧셈에도 존재하고 곱셈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덧셈에 대한 여건을 존재성을 밝혀내면 뭐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덧셈에 대한 여건 존재라는 말은 바로 뭐다? 뺄셈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여건은 바로 뭐다? 나눗셈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행렬 같은 경우는 나눗셈이라는 게 없어요. 네, 나중에 이건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일단은 지금 처음에는 덧셈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거니까 곱셈을 일단 나중에 생각을 하고 덧셈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보게 되면 영행렬이라는 말이 나오죠. 일단은 여기서 영행렬이라는 것부터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 영행렬은 뭐다? 영행렬은 모든 성분의 값이 0인 행렬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96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성분이 0인 요런 케이스를 우리가 영행렬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대문자 O를 표시해서 나타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당연히 뭡니까? 그러면은 n차 정사각 행렬일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지만, 그냥 우리는 이제 앞으로 주로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그냥 그런 혼돈이 없는 이상에는 무조건 영행렬을 뭐라 생각한다? 대문자 O로 이렇게 표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임의의 m 곱하기 n 행렬에 대해서 그 행렬 A에 대해서 우리는 A 더하기 영행렬은 영행렬 더하기 A와 같아가지고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행렬 A가 된다. 이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뭡니까? 어떤 행렬과 더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얘를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냐면 항등원이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등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연산에 대해 어떤 연산을 했을 때라고 할게요. 어떤 연산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이 결과로 나오게 하는 원소라고 하면 좀 그렇고, 나오게 하는 뭐라 할까요? 구성원이라고 할게요. 구성원. 그냥 편하게 원소로 할게요. 여러분들 어렵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항등원은 결국 뭐냐면 어떤 연산을 취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원소를 우리는 항등원이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것도 영행렬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어떤 행렬이 된다 하더라도 뭡니까? 그것과 영행렬을 더해주게 되면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잖아요.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행렬이 오더라도 그 결과가 덧셈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그 존재. 그러니까 한마디 이걸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A 플러스 이거의 결과가 플러스 A. 요거의 결과가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바로
이 존재를 바로 뭐라 한다? 항등원이라 한다는 사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선 지금 연산이 뭐예요? 덧셈이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소개한 이 영행렬은 바로 뭐가 된다? 이 영행렬은 바로 뭐가 된다? 행렬에서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결국엔 덧셈에 대한 여건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죠. 덧셈에 대한 여건은 결국 뭐예요? A 플러스 자 덧셈에 대한 여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A라는 행렬이 있어요. 어떤 A라는 행렬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행렬을 더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랬더니 이걸 순서를 바꿔서도 이렇게 해서 더해봤다는 말이죠. 이렇게 해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그 덧셈에 대한 항등원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덧셈에 대한 항등원. 그러니까 어떤 행렬이랑 더해봤더니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그 원소. 이 원소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덧셈에 대한 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더해가지고 영행렬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행렬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더해주게 되면 전부 다 0으로 날아갈 거니까. 맞죠? 그 덧셈에 대한 여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1의 A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우리가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이렇게 우리가 덧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한다는 걸 밝힘으로써 결국에는 우리가 이 행렬 두 개의 뺄셈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다? A 플러스의 마이너스 B 행렬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같은 성분끼리 빼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예제 3.1.8 같은 경우는 다음이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문제 3.1.2보다는 문제 1.3.3, 문제 1.3.1.4인데 여기서 결국에는 뭐 여기서 다 같은 문제, 그 단순 계산 문제인데 문제 3.1.4만 좀 사이즈가 작으니까 시간 관계상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3.1.4인데 자, A가 지금 뭐라 돼 있냐면 A가 지금 마이너스 2, 1, 5 그 다음에 1, 2, 0 그 다음에 B는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그 다음에 자 2,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는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4, 2, 2 자 요런 식으로 행렬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3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2C 이걸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A 행렬에다가 3배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 3, 15, 그 다음에 여기는 3, 그 다음에 여기는 6, 그 다음에 여기는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 행렬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여기 마이너스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2,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이 c는 뭐가 되냐면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6,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8, 여기는 4, 여기는 4.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이 좀 된다는 거죠. A 행렬에다가는 지금 어떻게 3배를 하고 C 행렬에다가는 지금 2배를 해서 그냥 이렇게 뭐 계산해 주듯이 계산해 보게 되면 결국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해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 그러면 마이너스 5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3 마이너스 3, 그럼 6이죠. 그러면 6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4. 그 다음에 15 마이너스 3 하면 플러스 12. 12에 그 다음에 플러스 6 하니까 얘는 18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3 1.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6. 그 다음에 여기는 0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1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0이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4. 그러니까 여기는 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m 곱하기 n 행렬의 덧셈과 스칼라 배에 대하여 성립하는 중요한 성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98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요런 거 정리 3.1을 여러분들 뭐 이걸 굳이 억지로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스칼라 배에 대한 뭐 이런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도 우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제가 미리 강조를 좀 많이 할 건데 뭐냐면 행렬의 곱셈도 우리가 배울 거예요. 행렬의 곱셈도 우리가 배울 건데 그 곱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행렬에서는 이 지금 이거 1번부터 8번까지 나와 있는 요 정리 3.1이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나중에 곱셈 행렬 두 개를 곱했을 때는 우리가 얘기가 달라진다는 사실 이 부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스칼라 배에 대해서는 어차피 곱하는 거니까 사실 뭐 1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결합 법칙 성립한다는 얘기고 덧셈에 대한 항등원, 역원 그다음 존재한다는 거고 5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어떤 행렬에다가 1배를 해주게 되면 뭡니까? 모든 성분에다가 전부 다 1을 곱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사실 뭐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라는 상수를 곱해주게 되면 이제 어떻게 어떤 요런 식으로 그 알파 베타 따로 떼내어 가지고 베타만 요런 식으로 곱해줘서 요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사실 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스칼라 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배 법칙도 성립한다라는 것이 7번 8번 내용입니다. 뭐 여러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전치행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치행렬 98페이지에 전치행렬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전치행렬은 뭐냐면 행과 열을 바꾼 행렬을 말합니다. 행과 열을 바꾼 행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렬이 A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예를 안 들게요. 그냥 A라는 행렬이 만약에 M 곱하기 N 행렬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 행렬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호를 쓰거든요. 뭐 트랜스포즈라는 말이 이제 약자를 써가지고 이제 T를 쓰는데 여기서 AT는 바로 뭐가 되냐면 이제 N 곱하기 N 행렬이 되겠죠. 행과 열을 바꾸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실제로 뭡니까? 이 A라는 행렬을 M 곱하기 N 행렬을 가져오게 되면 A1, 1, A1, 2 이렇게 해서 A의 1, N
A의 M1부터 어디까지 A의 MN이라고 한다면 전체 행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A의 1에서 A의 1, 2 이렇게 해서 A의 1N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A의 M1 이렇게 해서 A의 M 여기서 NM이 되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써야 되겠죠. A11 A에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사실 이 첨자가 좀 헷갈리네. 잠시만요. 자, 여기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일단은 여기서 이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A11부터 자 n 곱하기 n은 열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A의 N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좀 첨자가 조금 헷갈리긴 한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 지금 이 성분으로 표현을 하자니까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행과 열을 바꾼 거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A의 1, 여기서 이제 행과 열을 바꿨으니까 이 자리에 이제 뭐가 A 1, 2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의 1, N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냐면 A의 M, N 이렇게 해서 여기서 A의 M, N 죄송해요. 여기가 A의 M1 이렇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만 좀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이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던 놈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약간 길쭉하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된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행과 열을 바꾸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예제를 좀 보시면 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제를 보시게 되면 예제 3.1.9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다음 행렬의 전체 행렬을 구하여라 되어 있는데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A라는 행렬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자, 아이고. 자,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거의 전체 행렬은 행과 열을 바꾼 행렬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비행열도 해볼게요. 한번 연습 삼아서. 자, 비행열은 지금 마이너스 3, 2, 1, 4, 3, 2, 그 다음에 1, 2, 5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전체 행렬은 뭐가 되냐면, 자, 여기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가 4, 여기가 1,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3, 여기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는 2, 여기는 5. 요런 식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C번은 이제 좀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고요. 문제 3.1.5도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전체 행렬을 구하는 문제인데 한번 여러분들 연습 삼아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당연히 뭡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 행렬을 해주게 되면 어떤 행렬을 더해서 전체 행렬 시켜준 거는 각각의 행렬을 전치시켜가지고 더해준 거는 같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상수배를 시켜준 거는 우리가 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뭐다? 전체 행렬에 상수배를 시켜준 거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이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대칭 행렬이랑 교대 행렬
이걸 좀 용어를 여러분들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다 보게 되면 자, 대칭 행렬 그 다음에 교대 행렬입니다. 자, 첫 번째로 대칭 행렬은 뭐냐면 우리가 뭘 만족시켜 줄 때냐면 전치 행렬과 원래 자기 자신 행렬이 같을 때를 우리가 대칭 행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과 열을 바꾼 행렬이 원래 자기 자신 행렬과 동일한 행렬이 되는 행렬을 우리는 대칭 행렬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교대 행렬인데 자, 교대 행렬은 뭐냐면 행과 열을 바꾸어 봤더니 뭐가 된다? 마이너스 A로 나오는 요런 형태의 교대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예제 지금 3.1.10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칭 행렬 자, 1번 같은 경우 대칭 행렬이라는 걸 쉽게 아실 수 있겠죠. 행과 열을 바꿔보시게 되면 왜 대칭 행렬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대칭 행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교대 행렬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대칭 행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대각성분을 기준으로 해서 대각성분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대칭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칭 행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대칭 행렬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 자, 이게 만약 대칭 행렬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이 대각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 대각 성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 서로 대칭 형태를 띠게 되는 행렬을 우리가 대칭 행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자, 교대 행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거죠. 뭐냐면 대각 성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성분들하고 여기에 있는 성분들하고 그냥 대칭이 아니라 약간 뭡니까? 서로 부호가 다른 대칭. 서로 부호가 다른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교대 행렬 3번, 4번 한번 보시겠어요? 보게 되면 어때요? 지금 여기 있는 부분하고 여기 있는 부분이 어때요? 대칭이긴 대칭인데 부호가 서로 다르죠. 부호가 서로 반대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뭔데? 서로 교대 행렬이 된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당연히 뭡니까? 대칭 행렬이랑 교대 행렬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으려면 n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자, 문제 한번 3.1.6을 풀고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자 3.1.6을 보시게 되면 A가 일단은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A 전치 행렬도 역시 정사각 행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정사각 행렬이고 정사각 행렬인데 자, 여기서 지금 A 플러스 A 전치 행렬 같은 경우는 행과 열을 바꾼 행렬을 더한 거니까 결국 어떻게 하면 이게 형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한번 더 볼까요? 정사각 행렬이라고 했는데 A 행렬이 뭐 이렇게 됐다 생각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보여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뭐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A11
A의 1, 2, A의 1, 3 이렇게 해서 여기 A의 3, 3 이렇게 되고 여기는 A의 3,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행과 열을 바꾸었으니까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A의 1, 1 A의 2, 1 A의 3,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는 A의 1, 3 그 다음에 A의 3,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 행렬의 형태가 A11 더하기 A11 A의 2, 2 더하기 A22 그 다음에 A의 33 더하기 A의 33인데 자, 여기 오게 되는 게 이제 뭡니까? 여기에 오는 거하고 여기 오는 거하고 여기 오는 거하고 값이 같겠죠. A의 1, 2 더하기 A21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거하고 여기 오는 거하고 값이 같겠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거하고 여기 오는 거하고 역시 값이 같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 해보시면 압니다. 예. 요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뭐다? 이 행렬이 뭐예요?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 같잖아요. 맞죠? 그래서 대칭 행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A 마이너스 전체 행렬 같은 경우는 A 마이너스 AT 같은 경우는 여기 부호가 달라지겠죠. 사실 뭐냐면 여기 오는 거는 이제 뭐 상관없는데 여기 만약에 어떤 뭐 마이너스 2라는 값이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시만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A의 1, 2 마이너스 A의 2,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A의 2, 1 마이너스 A의 1,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A의 뭐가 되겠습니까? A의 3, 2 마이너스 A의 2, 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A의 2, 3 마이너스 A의 3, 2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것 두 개 결국 여기 있는 것들하고 여기 있는 것들하고 만약에 여기 있는 것들을 플러스라고 둔다면 여기 있는 것들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형태가 뭐라 했어요? 바로 교대 행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정사각 행렬은 대칭 행렬과 교대 행렬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모든 정사각 행렬 어떤 A라는 행렬은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A라는 행렬은 대칭 행렬과 교대 행렬의 합 그러니까 즉 뭐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합으로 나타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거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요런 식으로. 이미 A라는 행렬을 우리가 요런 식으로 A 더하기 AT 그 다음에 여기다 더하기 A 마이너스 AT 요런 식으로 해서 그럼 이게 2A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2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적어보게 되면 결국 뭡니까? 이 A라는 행렬을 우리가 요런 식으로 2분의 1에 A 플러스 AT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A 마이너스 AT 요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행렬을 전부 다 어떤 식으로 대칭 행렬과 교대 행렬의 합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마이너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사실이죠.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A 3번의 A를 이제 어떻게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9인데 이거를 우리가 대칭 행렬과 교대 행렬의 합으로 나타내려 했는데 일단 이거를 구하려면은
전체 행렬부터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1, 2, 3, 4, 5, 6, 7, 8, 9가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AT는 뭐 2, 6, 10. 그 다음에 여기는 뭐 6. 그 다음에 여기는 10. 그 다음에 여기는 14. 그럼 여기도 14가 되겠죠? 대칭행렬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10. 네. 그 다음에 여기는 18.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AT는 그러면 얘는 이제 0이 되겠죠. 0, 0, 0.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4. 아이고 좀 너무 숫자 배열이 안 맞네. 여기는 0, 여기는 0.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2, 4, 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개 더해주게 되면은 이제 뭐가 돼요? 두 개 더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 더해볼게요. 두 개 더해보게 되면 자 2, 4, 6.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면은 8, 10.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여기는 14, 16, 1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2분의 1배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배를 해주게 되면 2,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A 자기자신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뭐다? 대칭행렬과 교대행렬의 합으로 나타내려 했으니까 결국 이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행렬의 덧셈까지 일단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행렬의 곱셈. 이게 조금 이제 다르거든요. 숫자에서의 그 개념하고 좀 다르니까 이 부분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